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노무사 1차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가 10개년 기출문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은 제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경향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언제나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들마다 나름대로 좀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잖아, 교재를. 거기는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쫙 모아놨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는요. 어떤 걸 정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쫙 푸시면서 시간도 재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25문제니까 대략 한 20분 정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기가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본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식 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반복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2010년 제19회 시험서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연도별로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이 주로 미시경제 문제가 배치되어 있고 뒤에가 이제 거시경제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요. 문제는 제가 그냥 딱 답만 딱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P0로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여기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여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P0로 가격을 설정했어. 이걸 뭐라 그러죠? 예, 맞아요. 가격 통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통제 중에서 균형 가격이 지금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균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거. 이거 무슨 가격 통제입니까? 최고 가격 통제예요? 최저 가격 통제예요? 그렇지. 균형 가격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야, 이거 이상으로는 이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우는 최저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격을 컨트롤하는 거에는 최저 가격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임대료 규제랑 비슷하게 너무 균형 가격이 높아가지고 최고 가격제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최저 가격제는요, 우리가 최저임금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최저임금제에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낮은 거야. 최저임금제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얼마 이상, 야,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해서 시장의 요 균형 가격이라 할게요. 너무 낮아서 임금의 규제, 요게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하는 게 이래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야. P0의 가격을 이렇게 딱 설정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요만큼 차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산량 그리고 가격 이걸로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옳은 것은 했는데 수요량이 공급을 초과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 가격이 제 기능을 잘 하는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사회 후생이 극대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 자체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에 맡기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요. 기능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달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우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수요자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이만큼 거래가 줄어듭니다. 자, 우리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이게 낭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격 통제하게 되면 이 비효율성이 우리가 시장의 반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격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후생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최저임금제 할 때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증가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래량이 변함없다? 아니요. 거래량이 변함없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건 아니지. 거래량이 줄어들지. 거래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단서로 암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암시장은 없는 걸로 놓고 푸세요. 근데 가끔은 출제자분께서 암시장이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XJ랑 YJ 수요 곡선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여기 Q라고 할게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X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요. 우선은 플러스 영향이냐 마이너스 영향이냐 그걸 먼저 봐요. 스텝 바이 스텝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충격이 있니 없니. 충격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충격이 있으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걸 보게 되고요. 이때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때는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쳐 이거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바로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우선 공식 살짝 체크해 볼게요.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델타 P X에다가 델타 Q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Q X분의 P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선 쭉 나와 있는 요게 탄력성에 대한 그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거와 관련된 게 위치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바로 기울기의 역수예요. 아무튼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변화율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울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왼쪽에도 뭐 그래프 나와 있긴 한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력성을 구하려고 한다. A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분의 분자 할 때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봐도 돼요. 여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살펴봐도 됩니다. 모자가 돼버렸는데 분모분의 분자의 원리를 활용하세요. 아니면 여기도 봐도 되는데 뭐 굳이 여기까지 할 건 없겠죠.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이렇게 탄력성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건 말고 그러니까 기울기 측면뿐만 아니라 요 위치 측면에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기울기도 영향을 미친다고. 기울기를 보려면 여기다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 공통된 점을 찾아. 그러면 공통된 점을 찾았을 때요. 분모분의 분자 해도 되는데 기울기의 역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탄력성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직선이면 분모분의 분자 하면 쉽게 알 수가 있긴 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B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살펴보시면 이게 기울기랑 반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여기 수평축이 Q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가 Q고 수직축이 P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울기는 요게 델타 QX분의 델타 PX가 바로 기울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델타 QX분의 델타 PX인데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그치 분모분의 분자가 뒤집어져 있네. 그래서 뭐 기울기라고 쓰면은 그렇고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점이 어떻게 돼? A의 수요 곡선 이 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기울기가 얘는 어떻게 작아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역수니까 탄력성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문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우선 1번. 점 A에서 XJ랑 YJ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아니요. A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돼요? 기울기도 다르고요. 위치도 보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A에서는 요거 XJ 수요 곡선은 XJ 수요 곡선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3분의 요거 차이니까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1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YJ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J 같은 경우에는 여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는 똑같다고. 근데 분모가 여기서부터 보면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분의 2 해가지고 탄력성이 얘는 2고 얘는 2분의 1 이렇게 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2인 경우 X의 가격 탄력성은 2다. 아니요. 2분의 1이 아니고 2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가격이 2에서 1로 하락할 때 가격이 2에서 1로 하락했습니다. 그때 XJ 판매 수입의 증가분이 YJ 판매 수입 증가분하고 같이 한번 비교하는 거야. 여기 면적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살짝 제가 한번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수입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판매 수입은 사실은 우리가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이에요. 이해하시죠? P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수입의 증가분은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X가 지금 탄력성이 1보다 커요.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이고요. 여기 Y는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총 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자, 여기 X는 어떻게 된다고? 탄력적이야. 그러면 이 Q가 크게 증가한다고요. 이게 탄력적인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 같은 경우에는 증가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Y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면 Y제는요, 이게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조금 증가해요. 조금.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여기서 X제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훨씬 커요. 그래서 X제가 탄력성이 큰 거니까 Y제의 판매 수입 증가분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X제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2일 때 소비량이 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이야. 면적으로도 한번 잘 봐주세요. 요게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격이 1로 하락했어. 그럼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치? 여기 보시면은 얘는 판매 수입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주황 색깔로 변하는 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입이 증가. 여기서는 똑같긴 하겠네. 그래서 그 전에 2에서 1로 하락하면 그때 판매 수입은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1로 하락해도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Y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Y제 같은 경우. Y제는 판매 수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Y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면적 보이세요? Y제가 요 파란 색깔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증가해요. 녹색깔이 Y제에 대한 요 면적이 총 판매 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노란 색깔 면적에서 시작했는데 X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핑크 색깔 면적으로 판매 수입이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핑크 색깔이 훨씬 더 판매 수입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X제 경우에 가격이 2일 때보다 1일 때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2일 때보다 1일 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보면 위치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비싸지고 거래량이 작을 때 우리가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느낌이 약간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사치제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2일 때랑 1일 때를 비교할 때 2일 때가 훨씬 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보다 1일 때가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Y제 경우 가격이 4일 때보다 2일 때 탄력성이 크다? 아니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가격이 4일 때랑 Y제도 4일 때랑 2일 때 비교하면 2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해서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 4일 때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4일 때는. 그치? 이쪽으로 하니까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4 해가지고 탄력성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 계산하는 이 얘기랑 의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시죠. 자, 3번은요. X제랑 Y제는 가백에 있어서 완전 보완제 관계이다. 완전 보완제일 때 효용함수를 구하세요. 아니, 간단한 거네. 요거는 여기 답은 2번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효용함수는 어떤 두 상품 묶음이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X제랑 Y제를 바구니에 담아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효용이 얼마나 누리게 되는가 X랑 Y 이렇게 나타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이렇게 X의 알파, Y의 베타 요런 꼴이야. 아, 요런 꼴에 해당하는 게 요거 1번이 CD 효용함수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CD 효용함수가 되는 거네요. 알파가 2분의 1, 2분의 1이고 앞에 뭐 A라고 해서 이제 뭐 3 이런 거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얘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합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무차별 곡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용함수를 보시면 효용함수가 네, 두 개의 덧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여기에 알파, 베타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가 1일 땐 이렇게 되고요.
가중치 두면은 알파 x, 베타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면 이거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정리하면 얘는 한계 대체율이 MRS가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얘는 MRS가 일정합니다. XY가 일정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되셨죠? 네. 자, 이게 이제 완전 대체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콥 더글라스라고 하고 얘는 CD 효용함수라고 하고 얘는 완전 대체제 관계의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 정도 또 보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완전 보완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보완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키면 알파, x, 베타, y 이런 꼴이 될 텐데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꼴이 되면은 이게 완전 보완제고요. 형태 자체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L자 형태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L자 형태가 되고요. L자 형태에서는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이렇게 꺾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 보완제 형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 보시고 최근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준선형 효용함수가 또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루트 x 플러스 y 이런 꼴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대체제 아닙니다. 얘 루트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 해보면 얘도 MRS가 이거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게 아니야. 얘는 다른 거야. 얘는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면 일정한 형태가 되는데 얘는 MRS를 계산하게 되면 체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체감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러면 요즘 유행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재미난 거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L자 형태가 되는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인 경우에는 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얘는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가 없어요. 대체 효과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얘가 이제 완전 여기 보시면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하는데 쾌자의 리니어 이렇게 해서 준선형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요 소득 효과가 빵입니다. 예, 그래서 소득 효과가 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 효과가 빵인 경우고 이 경우는 소득 효과가 빵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하시면서 뭐 가볍게 좀 봐주시죠.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계속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두 재화의 X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로서 MRS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요. MRS XY가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MRS XY는 뭐에 대한 함수로 하냐면 이게 분자가 MUX고요. 분모가 MUY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X로 미분하면 1이고 Y로 미분하면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완전 대체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MRS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되는 효용함수. 나중에 보면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돼요. 딱 눈에 띄는 게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뭐 직선이죠, 직선. 우하향하는 것까지 있으면 좋은데 직선 틀린 건 아닙니다. 한계 대체율 체감 틀렸네. 한계 대체율은 일정해요. 이 경우에 얼마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될 때는요. 완전 대체제일 때는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이 마이너스 1에 우하향하는 기울기인데 얘 만약에 이게 x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서 x제 가격은 좀 y의 가격이 x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MRS를 구하는데 MRS가 무차곡선이 우하향은 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MRS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Y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요? 그치, 여기 보시면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맞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X 선택을 줄여요. 줄이다 못해 여기가 되는 거니까 X 선택이 빵 이렇게 되고요. Y 선택이 모든 걸 다 해. 자, Y는 모두 다 소비한다 그러면 그 소득을 Y제 가격으로 나누는 게 모두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X의 가격이 좀 하락했다 합시다. X의 가격이 하락해서 X가 하락해서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1에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었다고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무차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이런 점은 선택할 때 효용극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가 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py분의 px를 보면 얘가 MRS랑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위에 예산선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효용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효용극대화 균형점이 여러 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Y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 지금 MRS가 이렇게 있으니까 MRS가 1인데 XY 가격이 다르면 여기서는 Y제만 구입하는 구석해고요. X의 가격이 좀 2분의 1로 작으면 X제만 구입해요. 그래서 어느 한 제어만 소비한다. 이게 코너 솔루션에서 구석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퉁이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XY의 가격이 같다면 최적 소비점이 다수 존재한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의 가격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에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멀티로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틀린 거 찾는 거 요거 3번 틀렸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선택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값과 을은 X랑 Y제만을 소비하고요. 제화가 두 개밖에 없어요. X제의 가격은 10, Y제 가격은 2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제 가격 여기다 쓰는 걸로 해볼게요. X제 가격은 10 이렇게 있고 Y제 가격은 20 이렇게 있습니다. Y제 가격은 20. 그러면 이게 상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점에서 X제랑 Y제 한계 효용은 다음과 같다.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지. 여기가 X가 돼 있고 여기가 Y가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과 접할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 선택점 이렇게 된다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랑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 XY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가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고 그때 소비량이 X 스타
Y 스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MRS랑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Y분의 PX가 두 개 같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값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값의 경우. 자, 둘 다 직면하는 가격은 지금 똑같아요. 근데 요 XJ 소비의 한계 효용 보시면 값은 XJ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 YJ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10이죠.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5죠. 지금 저기 PY분의 PX는 얼마야? PY분의 PX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부등호가 어디가 더 큽니까? 요게 더 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느껴보세요. 자, MRS 나타내는 요거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MRS가 바로 XJ를 여기 분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BY분의 PX는 뭐예요? 네, 이건 XJ에 대한 약간 느낌이 코스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정도니까 XJ에 대한 약간 느낌이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효용이니까. 자, 부등호가 지금 왼쪽이 더 커. 그럼 XJ에 관심이야. XJ에 대한 코스트보다 비용보다 편익이, 효용이 더 큰 거야. 그럼 X를 늘려요,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X를 Y랑 반대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서 얘는 XJ를 증가시키고, 자, 우리가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X를 늘리면 Y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을도 볼까요? 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을은, 자, 을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똑같이 고정돼 있어. PY분의 PX는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을은 보시면 값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XJ에 대한 똑같이 써요. MUX, MUY. 자, 을 한번 볼게요. 을. 자, 그러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지금 어떻게? 3.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6. 2분의 1이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PY분의 PX는 그냥 이거 똑같다니까. PY분의 PX는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두 개가 지금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값과 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 한번 보세요. 1번. 값은 현재 소비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값은 지금 아니야. MRS랑 PI분의 PX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값은 지금 XJ를 늘리고 YJ를 줄여야 됩니다. XJ를 줄이고가 아니라 XJ를 늘리고 YJ를 줄여야 된다. 이래야죠. 그래서 XJ를 늘리고 YJ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A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효용은 증가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효용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을은 어떻게 합니까? 을은 지금 MRS랑 PI분의 PX가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소비를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효용 극대화 상태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답은 어떤 게 답입니까? 하면 여기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용 함수 그리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독점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독점에 대한 시장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형하고요. 생산량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독점은요. 뭐가 떠오릅니까? 완전 경쟁에 비해서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가 한 개 존재하고요. 이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설정자라는 것은 가격 차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차별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별이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생산량을 늘려가지고요. 과소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달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뭐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됩니까? 독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야.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돼요? 그렇지. MR = MC에서 결정되는데 MR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MC는 어떻게 됩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우상향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윤극대 산출량 어떻게 결정돼? 그렇지. 여기에 MR = MC에서 같을 때 여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 한번 살짝 볼까요? 스텝 1 어떻게 된다? MR =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가격 설정자니까. 그래서 스텝 2 한번 보시면 스텝 2. 자,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생산한 거를요. 여기다가 수요 곡선 여기에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P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맨드 곡선 상에 대응하는 네, 여기 나와 있는 PM 요거를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죠.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맞죠? 한계 수입이라는 게 MR이잖아요. MR은 이게 뭘 뜻합니까? 가격보다 작다. 네, 맞아요. 그러네. 그 균형에서는 MR과 MC가 똑같으니까 이거 MC랑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C는 P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점일 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격 차별 중에서 이렇게 완전 가격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총 수입이 이렇게 결정돼 있다고 할게요. 여기 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할게요. A씨가. 그럼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은요. 색깔을 살짝 칠하게 되면 이게 독점 기업의 이윤이야. 이렇게. 이윤이고 소비자 잉여도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위에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만약에 생산을 해버리는 거야. 생산한 다음에 점점점점 생산도 늘리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내게 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다 가져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데 우리가 독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산량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않아서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대신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해요. 이게 후생 손실이고요. 이게 바로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 가격 차별이 1급 가격 차별입니다.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순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손실이 가격을 차별할 때보다 순손실이 제거가 돼. 크다가 아니라 아예 순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데드웨이 로스가 이게 비효율성이야. 빵이 돼요. 예,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적이다. 아주 좋은 거네요. 예, 맞아.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지. 뭐라고 하면 돼요? 소비자 잉여가 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어요. 예. 우선 2번 답 체크할게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에서 이윤 극대 산출량입니다. 거기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이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P가 MC와 똑같은 상황이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해서 효율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P가 MC보다 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 상황에서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채택되지 않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번. 이윤 극대화의 필요 조건은 MR과 MC가 같다. 왜? 맞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뭐 필요 조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이꼴 MC가 같을 때 거기서 MR과 MC가 같을 때 거기서 최적 조건이 성립한다. 이게 1개 조건이라 하죠. 또는 필요 조건 제1개 조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조건은 뭐예요? 2개 조건은. 2개 조건은 우리가 MR 이꼴 MC가 같은 게 사실은 손실이 극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의 기울기보다 이제 2번 미분하는 건데 기울기로 표현하면 MC의 기울기가 더 커질 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3번, 5번. 가격 차별할 때 이유는 가격 차별을 할 수 없을 때보다 더 크다. 그렇지. 여러분, 가격 차별을 왜 합니까? 가격 차별을 통해 가지고 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예,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약간 뭐 가격 차별이네. A식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증을 제시하는 학생들에게 삼겹살 1인분을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대요. A식당의 전략은 가격 차별이지 뭐. 가격 담합이라는 것은 이제 카르텔로 같이 이제 인근의 식당이 몇 개 안 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이제 카르텔 가격 담합이 되는 것이고, 묶어 팔기, 끼워 팔기, 번들링이잖아. 이건 이제 같이 무슨 학원에서 종합반이라든가 삼성 무슨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면 모니터, 키보드 이거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묶어 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하한제와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7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8번서부터는 좀 쪼개서 갈게요. 한 번에 쭉 가게 되면 지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곁들여서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시고 약한 부분이 있거나 개념이 아리까리하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